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원도는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가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대규모 축제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이 비대면 축제를 권고하고 있어 겨울 축제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데없이 겨울 장마가 내려 얼음 위 빗물을 퍼내는가 하면 이상고온에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축제가 2번이나 연기됩니다. 막바지에는 코로나19까지 덮쳤습니다. 올해 초 흥행에 실패한 화천 산천어 축제 모습입니다. 이후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지면서 도내 여름과 가을 축제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겨울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낚시 위주인 겨울 축제는 비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창 송어축제는 취소를 결정했지만 태백산 눈축제와 인제 빙어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효과가 1,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산천어 축제는 산천어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준비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면은 사실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돼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강원도는 현재로선 가장 낮은 1단계가 유지될 전망. 1단계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온도 측정 등 기본 방역 수칙만 지키면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발열 체크로 모든 감염자를 걸러낼 수도 없고 축제를 하면 음식이 빠질 수 없어 마스크를 벗게 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밀접한 그런 환경들이 생겼을 때는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기승을 부려 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빠진 강원도 접경 지역. 관광객을 불러 모을 겨울 축제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 시대 먹거리 위주의 지역 축제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횡성한우 축제가 사상 처음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축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횡성 한우 축제의 핵심인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홈쇼핑 방식의 유튜브 생방송 15분 만에 횡성 한우 200세트가 완판되는 등 매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에는 50명이 실시간 방송에 참여했고 1000여 명이 넘게 시청했습니다. 랜선 콘서트 등 축제 기간 올린 30여 개의 영상 콘텐츠에 힘입어 축제 기간 홈페이지와 SNS의 누적 조회수는 442만 9천 회를 기록했습니다.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 10곳과 횡성 농특산물 쇼핑몰 어삼의 장터로 15만 5천 명이 유입되면서 참여업체의 온라인 판매액이 작년 대비 최대 10배의 성장을 거뒀고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중 10월 달이 비수기였었는데 거의 500명 정도 이렇게 유입되고요. 그 효과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대표 먹거리 축제의 온라인 전환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22억 원을 들여 30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는데 올해는 2억 5천여만 원의 온라인 판매액만 집계될 뿐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거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고용이 없고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온라인 축제다 보니 고령화된 지역 주민 등 고령층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판매 위주의 행사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산업형 축제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오프라인 축제와 온라인 축제를 병행해서 더 알찬 구성의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여파로 전국의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횡성 한우 축제가 먹거리 축제의 비대면 전환 시험대에 올라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천군이 인구 7만 명 회복이라는 군정 목표를 내걸고 인구 늘리기 묘안 찾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7만 명 회복을 위해 홍천 지역 노인단체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묘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인구 7만 명이 붕괴된 이후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25%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라는 현실의 병은 녹기만 합니다. 홍천군 출산율이 1.16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지역 소멸 지수는 0.3.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신, 출산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특성화 대학이나 군장병 주소 지전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지만 새로운 해법을 찾기가 힘든 상황. 나가서 바람을 쐬다 보면은 다른 쪽에 이렇게 물들지 향토해나 고향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결여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홍천에도 특성화에 맞춰가지고 좀 연구해서 대학 설치를 좀 유치하는 것을 좀. 65살 이상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전문 병원 신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등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귀촌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귀촌하시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때 시승격을 기대했던 홍천군은 외적으로는 용문관 철도 노선 확보, 내적으로는 인구 7만 명 회복을 군정 목표로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와 귀농귀촌, 아동과 여성, 가족을 아우르는 인구 정책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홍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지 그런 부분들을 그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대도시에 몰려 있고 농촌에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자체가 부담이 된 파행적인 사회 경제 구조를 홍천군이 단시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 가을에도 양양, 남대천 등 동해안 하천에는 어미 연어가 돌아와 채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원 조성에만 머물던 연어 육성 사업이 이제는 종묘 생산과 부산물 가치 재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성숙한 연어를 건져 알을 채취하고 바로 인공수정을 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조에는 어도를 따라 올라온 어미 연어와 바다에서 잡힌 해면 연어로 가득합니다. 채란이 끝난 연어는 조사실로 옮겨져 머리에 있는 이석 표지를 찾아 회기년수와 방류 장소를 조사합니다. 수정란일 때 저온해두면 머릿속 이석에 무늬가 생기는데 인위적으로 조정해 연도와 출생지를 기록한 겁니다. 대부분 4년생이 회귀하지만 방류한 지 2년이나 3년 만에 돌아오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석 표지 방류라고 하는데 방류량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린 연어를 이렇게 방류를 함으로써 회귀하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동해안의 연어 채란과 방류는 자원 조성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 산업과의 연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 펫사료 등을 만드는 6개 업체에 어체와 정액, 정소 등 버려지는 무산물이 전량 무상 제공됩니다. 지난해 협력 기업들은 부산물 지원을 받은 제품으로 3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신규 일자리 37명을 창출했습니다. 동해안 토종 첨연어의 양식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상에서 해수를 이용한 연어 양식 기술 특허를 낸 민간 기업에서 올봄 어린 연어를 받아 육상 수조에서 키우고 가을철 채란에도 참여해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첨연어 그 채란을 집착해서 수정해서 부화를 해서 조상님들 때부터 이제 내려오던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미래 발전의 이제 바이오 산업이고. 올가을 강원 동해안 어미 연어 채란 작업은 이번 달 말까지 주요 하천에서 실시되고 내년 봄에는 어린 연어 900만 마리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으로 돌아오는 첨연어를 활용한 산업의 진전이 조금씩 보이는 가운데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원 조성 지원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가 1단계 생활방역수칙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후속 조치로는 종전 중위험시설물로 관리됐지만 개편 후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된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그리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내일까지 관련 시설에 안내를 실시하고 13일부터는 이행 사항을 특별 점검할 예정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시설 중 하나인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고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건립 반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지연 등 관련 인프라 사업 추진도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컨벤션센터 사업 반려는 사필 규정이라며 레고랜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교육공무원과 이를 청탁한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씨는 뇌물수수와 위계공무 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A씨에게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준 브로커 B씨도 구속됐습니다. A씨 등은 평창 지역 한 학교의 인조잔디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반찬을 재사용한 영양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급식 식자재 재사용과 조리 실무사에 대한 갑질이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정직 2개월 징계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해고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양사가 근무한 학교의 학부모들도 휴직 중인 해당 영양사에게 정직 2개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다른 학교로 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행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수행한 여름휴가 여행조사 종합 만족도에서 도내 4개 지자체가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이 전남 완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동해시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4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영월군은 9위, 삼척시는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박 이상 머문 응답자가 60개 사례 이상인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에서 머물며 주민 중심 관광사업체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는 관광 두레 PD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PD가 없는 영월과 횡성 등 7개 시군 지역이 대상이고 기존 활동 PD가 있지만 관광 거점 도시인 강릉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전형과 사전 과제 발표, 면접 등이 포함된 대면 평가를 거쳐 연말에 최종 합격이 결정됩니다. 선발된 PD는 3년 동안 지역에서 주민 공동체를 구축하고 관광 사업가를 발굴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18일까지 15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 운영 방법을 제시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의 선도 학교로 지정되고 2022년 신입생부터는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5일 개막하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의 개막작 상영회 사회자로 배우 임원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배우 임원희는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각자의 미식과 재혼의 기술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강릉시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5일부터 3일 동안 CGV 강릉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등에서 개최하며 개막작은 강릉 출신의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은 동백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화천군 산해면 삼인리 민통선 밖 광역 울타리 안에서 감염 멧돼지 폐사체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는 9개 농가에서 18,480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인제군 서안면 서흥리 민통선 밖 2차 울터리 안에서도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10월 26일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은 접경 지역에서만 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